안녕하세요. 제2부 가족상담의 방법에서 제8장 다세대 가족치료의 가족 원조의 수준에서는 경계와 통제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미누친의 가족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8장 다세대 가족치료는 보웬이 대표적인 학자이고 또 여러분들 과제에서도 언급한 자아분화 척도 그리고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이 보웬이 만들고 또 보웬 자체도 굉장히 힘든 어떤 시간을 가졌고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가족치료에 접목시켜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한 학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학원을 진학해서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그 1학기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5학기 모두 다 약간은 불안하고 어쩌면 지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지만 기운 내시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져가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파이팅 하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가족치료는 한 개인이 원가족과 정서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그 개인의 삶의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세대 가족 과정에 초점을 맞추긴 하지만 가족이라는 맥락에서 한 개인을 인식하려는 접근 방법인데요. 이것은 가족 체계 이론과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 의미 있는 변화가 반드시 전체 가족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요. 한 사람의 변화에 의해서 전체 가족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따라서 상담 단위가 반드시 가족 전체일 필요는 없고요. 전체 가족을 고려에 포함하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자아분화 가정의 일부분은 확대 가족의 모든 가족들과 개인적 관계를 발달시키는 데 있습니다. 정신 분석의 훈련을 받은 보엔이 개발한 것인데요. 그는 이제 건강한 인간의 기능은 정서와 지성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족이 체계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가족을 정서와 인간관계 체계의 결합체라고 보았고 또 자신이 원가족에서 분리될 때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치료 목표는 가족들이 자기의 가족 집합체에서 분리시켜서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는 사람은 개별화가 잘 되었으면 이 시기를 성공적으로 지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시기가 어느 시점이냐 하면 청소년 후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자신의 원가족에서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분리하는 경험을 이 청소년 후반기에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매우 힘들고요. 또 성인기의 긍정적인 새로운 관계의 발달 능력은 원가족의 가족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바로 이 다세대 가족치료입니다. 보웬이 개발한 다세대 가족치료는 그 발달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웬은 이 이론을 자연체계 이론에서 발전을 시켰고요. 이 보웬은 가족을 정서적 단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치료 목표는 세대 간 전수되는 가족의 정서적 과정을 이해하고 가족원의 어떤 분화를 통해서 가족 체계의 변화를 성취하는 것인데요. 이 보혜는 정신분열증 환자와 그 어머니 사이의 어떤 강렬하고 병리적인 애착 이런 것들 유지하고 있는 모자 공생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족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키우고 유지하는 데 각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환자와 어머니, 또 아버지, 이렇게 삼각관계, 보현의 삼각관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보현의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는 집중적으로 좀 더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을 단위로 하는 포괄적인 다세대 가족 치료 이론으로 이것이 발달을 하게 됐고요. 밑에 학자가 있죠. 아래에 보면 게린, 포가티, 맥골드릭, 카트 등에 의해 개성 발전되었습니다. 맥골드릭은 우리가 전 시간에 이름을 들어봤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죠. 그래서 한국 문화의 관점에서 자기 분화, 융합, 개별성 등의 보행 개념의 타당성 검토가 연구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 분화 척도를 우리가 보고서로 제출할 때 보행의 자아 분화 척도 말고 한국형 자아 분화 척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책에도 한국형 자아 분화 척도가 거기에 표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5년 맥골드릭이 내한을 했고 보웬의 가족치료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앞에서 이런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서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다, 본 적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2009년에 크가 내한해서 워크숍을 또 개최했습니다. 다세대 가족치료에서 주요 개념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는 만성불안이 항상 존재합니다. 만성불안의 감소는 오직 분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신분석을 공부했다라고 했죠. 보엔이. 그러면 정신분석의 핵심이 뭐냐 하면 불안입니다. 불안. 모든 인간이 가진 문제는 어디서 야기된다? 불안에서 야기된다라고 프로이트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으로 인해서 분화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이라는 것은 분화하는데 자신이 자기 홀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정체성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래서 자기 분화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융해합니다. 융해. 그래서 여기에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는 어떻습니까? 강한 연합성을 보이는 미분화 상태입니다. 밀착되어 있죠. 그죠? 전부 다 끈끈하게. 매우 높은 수준의 만성 불안입니다. 두 번째 보면 점진적 분화 상태. 조금씩 어떻게 분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C에서 보면 좀 더 점진적 분화 상태가 이루어지고요. D에서 보면 완전한 분화, 만성 분화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20세가 되면 투표권도 있고 또 주민등록증도 발급되고 또 결혼도 자기가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성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그 나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세가 되면 충분히 자기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자신이 자아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것을 중요한 핵심으로 삼아서 자기 성장을 위해서 도전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다세대 가족치료의 주요 개념을 8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아분화이고요. 둘째는 삼각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핵가족의 정서체계, 그리고 네 번째는 가족 투사 과정, 그리고 다섯 번째 다세대 전수과정, 여섯 번째 출생순위, 그리고 일곱 번째 정서적 단절, 그리고 여덟 번째 사회적 정서과정, 이렇게
8가지 주요 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 현재의 문제는 삼각관계, 그리고 융해, 정서적 단절 등을 포함합니다. 이상적인 가족 발달은 원가족과 자율적인 분화가 잘 이루어져 있고 불안이 낮습니다. 그리고 훨씬 안정적이며 또 부모가 그들의 원가족과 바람직한 어떤 정서적 접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와 분화가 잘 된 사람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격리된 사람들은 아니면 밀착되었거나 융해된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런 자아 분화가 다세대 가족 치료의 목표인 동시에 개인의 어떤 성장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자아 분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아 분화의 의미는 정식 내적 측면과 대인관계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지적 기능이 정서적 기능에서 얼마나 분화되었는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화된 사람은 사고와 감정 사이의 균형을 잘 이루고요. 자제력도 있고 객관적입니다. 하지만 분화되지 못한 사람은 자율성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에게 융해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약하죠. 따라서 척도에서 척도 0에서 100까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75가 되면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법 없어도 살고 도를 잘 닦았다 이런 사람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신이 뭘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60을 넘은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개. 그러나 점수가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어떤 정서적 평형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는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고 힘드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분화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개념에서 첫 번째 분화의 개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아 분화에서 분화의 개념은 조금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행 위론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자신만의 방식에 따라 기능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고요. 정신 내적으로는 사고와 감정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대인 관계적으로는 자신과 타인 사이의 어떤 분화를 의미합니다. 미분화 가족 자아구는 온 가족이 감정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정서적으로 함께 고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밀착되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정서적 프로그래밍을 한번 볼게요. 뇌의 세 가지 기능인데 지적체계, 정서체계, 감정체계가 있는데 이 기능이 정서적 프로그래밍에 관여하는 것을 정서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분화 척도는 지적체계를 정서체계와 구분하는 개인의 능력이 반영된 겁니다. 자, 분화 수준이 높으면 사고와 감정이 균형을 이루어 자제력과 객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했던 건강한 그리고 자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개별화나 객관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다 주관적인 어떤 특히 정서적인 체계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분리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분화된다는 것은. 자, 그러면 분화 수준은 어떤 것이 있느냐? 기본 분화 수준은 개인의 다세대 정서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수준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능 분화 수준도 개인이 맺는 현재의 관계에 따라서 원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기본 분화 수준보다 높거나 낮게 기능할 수 있는 수준을 얘기를 합니다. 분화 수준에 있어서 이해되시죠? 말은 어렵게 해놓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세대 가족치료의 주요 개념으로 두 번째는 삼각관계인데요. 삼각관계를 초래하는 요인은 자아 분화 수준과 경험하는 긴장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관계는 지나치게 친밀하거나 과도한 불안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자관계보다 3자의 인간관계를 안정된 관계로 이제 일컫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자관계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게 되면 이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사물이든지 인물이든지 이 삼각관계의 구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삼각관계는 어떤 두 사람이 자신들의 어떤 중서적 문제로 또 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요. 흔한 예로 부부가 어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자녀를 끌어들여서 그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이런 일 많이 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3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긴장이나 불안을 완화시켜 나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긴장이 혹시나 심화된다든가 또 아니면 삼각관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부모 한 사람과 또 자녀 사이 아니면 뭐 다른 구도로서 또 삼각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한 사람과 한 사람 이자관계에서 삼각관계 안에서 강한 애착관계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삼각관계에 휘말리는 그 대상자가 만약에 자녀라면 굉장히 상처받기 쉬운 성향을 또 가졌다면 문제 증상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 내의 풀리지 않은 어떤 긴장은 일련의 중복된 삼각관계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세대 가족치료에서는 이 같은 탈삼각관계를 치료의 목표로 삼고 있고요. 가족 문제의 병리적인 안정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서 이 삼각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한 상담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가족 체계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세대 가족치료의 주요 개념으로서 두 번째 핵가족 정서체계와 가족투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가족 정서체계는 한 세대의 가족에서 보이는 정서적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원가족과 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모가 자신의 부모와 정서적 단절이 생기게 되면 현재의 가족 생활에서 융해를 이루어서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융해라는 것은 정서적인 단절을 포함한다라고 했죠. 앞에서 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죠? 밀착되거나 격리되거나 뭐 또 아니면 융해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아 분화가 낮은 사람의 결합일수록 부부의 자아가 융해되어서 공동 자아를 형성하게 되고요. 문제는 새롭게 형성된 이와 같은 융해는 불안정하고 또 반대로 부부간의 정서적 거리감을 증가시키게 되어서 자녀에게 문제를 투사하는 여러가지 부적응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투사 과정에서는
부모가 이제 자신의 미분화된 모습을 그죠?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거죠. 세대 전수가 이루어져서 투사 대상이 된 자녀는 최소한의 자아 분화만 한 채 부모와 밀착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자아 분화 수준이 낮은 부모는 미분화에서 오는 불안을 삼각 관계를 통해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삼각관계화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은 어머니가 특정 자녀와 공생관계를 형성해서 미분화의 산물인 자기 문제를 투사시킨다는 거죠. 보현에 의하면 투사는 어느 가정에서나 다 일어나는데 분화 수준이 낮은 가정일수록 투사 경향이 심하다고 합니다. 가족 투사 가정은 다음 세대를 희생하면서까지 희생을 시키면서까지 세대의 미분화에서 발생한 불안을 경감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투사라는 이 용어는 정신분석에서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정신분석의 방어 기제의 투사가 나타나죠. 지금은 우리가 다세대 가족 치료를 공부하지만 이 모든 것이 상담 안에서 그죠? 배워가는 단계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 상담 방법, 기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용어나 이런 것들은 이 가족 상담 안에서도 함께 병행해서 이것은 그것과 유사하구나,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서도 인용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세대 전수 과정의 개념은 핵가족 안에서 개인뿐 아니라 다세대, 여러 세대에 걸친 핵가족을 포함하는 정서적 장애를 의미합니다. 자아 분화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자신과 비슷한 분화 수준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다음 세대인 자녀에게 그들의 미분화된 특징을 투사하여서 자녀의 자아를 더욱 미분화 상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사 과정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계속되게 되면 3세대 또는 그 이상의 세대에 가서 정신질환을 가진 가족 성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세대 전수 과정은 개인의 자아 분화 수준이 대대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볼 때 역기능의 어떤 문제는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가족 체계에서 누적된 자아의 미분화, 용의의 산물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생순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생순위는 가족 체계 내의 정서적 세력이 각 출생순위에 따라 특정한 방식으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만이라는 학자가 환경이 다른 각각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도 동일한 출생 순위의 사람들은 비슷한 성격을 가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가족 체계에서 어떤 기능적 위치인가를 추론할 수 있게 하였고요. 생물학적 출생 순위만을 염두에 두었으나 보헤는 이러한 개념을 기능적인 출생 순위까지 확대해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 출생 순위의 개념은 특정 자녀가 어떻게 가족 투사 과정의 대상이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새로운 어떤 견해를 제공하였고요. 또 개인이 결혼 생활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도 예측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 그림 8-1의 자아 미분화의 전달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아 분화가 80, 70 이렇게 그 척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세 자녀를 출산을 하였죠. 아들 둘, 딸 하나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딸이 미분화가 되었죠. 40이 되었습니다. 척도가. 그런데 이 미분화된 딸이
45 정도의 척도를 가진 남자, 미분화된 남자와 또다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출생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다 미분화가 갈수록 더 척도가 낮았습니다. 55, 25, 40, 25 이렇게 되어 3세대를 거치면서 이 미분화는 전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세대 가족치료의 마지막 주요 개념으로 사회적 정석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회적 정석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어떤 거짓 연대감을 갖게 하는 사회적 작용입니다. 이것은 융해를 조장하고요. 자기 분할을 저해합니다. 환경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사회 내의 어떤 정서적 과정이 가족 내의 정서적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인데요. 보엔에 의하면 가족은 만성적으로 불안에 휩싸이게 되면 그러한 불안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그 지적으로 행동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현명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족의 어떤 기능의 퇴행이 일어나고 또 그것은 사회적 퇴행으로 또 이어서 그 퇴행은 불안에 의해서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을 위태롭게 하는 어떤 정서적 과정으로 두 정서적 과정과 사회의 그 어떤 정서적 과정, 가족 내의 정서적 과정과 사회 내의 정서적 과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보웬의 다세대 가족 치료에 대해서 주요 개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웬은 전 시간에도 언급을 하였고 또 공부를 여러분들이 자아분화 척도나 이런 것들을 과제로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공부하는데 조금 더 이해가 빠르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정부에서 지시가 회의를 거쳐서 내려왔다라고 학교에 전달 사항을 받았는데요. 매주마다 과제를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제가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지치시지 않도록 또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도록 그렇게 배려해서 과제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국인 만큼 각 또 대학에서 서로 이제 어떤 것이 뭐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니 또 어떤 것이 더 이렇게 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힘든 어떤 상황이지만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또 성숙하고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